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전된 결과를 내놨던 덕분에 국내 증시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나홀로 부진했던 자동차주들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지난주 후반 1800선을 붕괴하기도 했던 코스피가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187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 금융시장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다가 또 글로벌 시장 쪽에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조짐도 나타나는 듯 보여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대응을 신중히 해야겠죠. 오늘도 투자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 텐데요. 먼저 전화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시초가 매수 괜찮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봐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증권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현대증권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글로벌 선도 업체를 위협하는 성장 속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위 업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연결 기준 2010년에서 2014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2.3%로 경쟁사인 노벨 바이오코어 그리고 스테드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동기간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내 매출 성장률은 8.4%에 불과하지만 해외 법인의 매출 성장률이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글로벌 상위 업체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중국과 미국 법인은 올해 각각 전년 대비 47% 그리고 30%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법인은 올해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2008년부터 이어져던 적자 행진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유일한 해외 생산 거점인 미국은 지난 2008년 이후 생산 및 영업망 구축에 약 6천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성공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본격적인 가치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6위 수준이지만 성장률과 수익성 면에서는 최상위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대만을 시작으로 8개의 해외 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재 18개의 해외 판매 법인과 1개의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에서 300억 원을 해외 판매망 확충에 투자하면서 2010년에서 14년까지 연평균 12.3%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ROE도 2012년 기준으로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2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22,8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SK증권에서는 NHN입니다. 이젠 글로벌이다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NHN은 전통적인 내수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1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4,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16개국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성상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연내 1억 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3일에 헬로 프렌즈인 도쿄 2012 행사를 통해서 라인 채널을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라인 채널은 게임을 비롯하여 영화, 쇼핑, 도서, 금융, 음악 등의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의 역할을 추가하고 가상화폐인 라인코인을 통해 쿠폰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컨텐츠는 코나미 등 일본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수익 모델이었던 스티커와 함께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가 국내 대비 2배가 넘어 향후 성장 잠재력은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 부문 조직 개편으로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NHN은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기존 온라인 게임 본부와 스마트 게임 사업 본부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이 통합됨에 따라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영업적인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게임 부분의 성장을 보여 NHN의 중장기적 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닝11 피파 온라인 2 재계약 이슈가 수혜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NHN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위닝11의 성공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유로 2012 그리고 런던 올림픽 등 국내 축구 게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 네오이즈 게임에서 서비스 중인 피파 온라인2 재계약 이슈에 따른 반사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피파 온라인2가 네오이즈 게임즈와 EA 간의 재계약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피파 온라인 3 출시까지 공백에서의 이용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용자 이탈이 위닝 11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NHN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 32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의 S에너지입니다.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크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매출액은 2,6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각각 기존 추정치 대비 0.9%, 11.6%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S에너지의 연간 태양광 모듈 판매량 목표는 180에서 200와트 수준이었지만 상반기 100메가와트 수준의 판매량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양광 시장의 턴어라운드에 맞춰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목표 판매량 또는 사업 계획 이상의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듈 가격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지역은 유럽이었지만 향후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은 미국과 일본,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의 시장에서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고가의 원재료가 투입된 악성 재고들이 소진되면서 제품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반등을 촉진할 것으로 할 것은 태양광 발전의 수요 증가에서 시작될 전망이고, 태양광 모듈 가격이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NHN, S에너지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양순모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13-3366-0110번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S&P 중공업. S&T 중공업이요? 예. 예, S&T. 아, S&P 중공업이에요. 카프로예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떤 종목을 상담받기를 원하세요? 카프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 카프로를 해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카프로를 얼마에 몇 % 가지고 계세요? 카프로를 17,350원에 했는가? 예. 17,350원쯤에 사셨고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30%예. 30%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좀 밖에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카프로가 오늘 종가가 17,2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 예. 최근에 샀어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사놓고 나기에는 좀 불안하고. 예, 올라갈까, 얼마나 올라갈까, 그것도 궁금하고. 예. 2만 원 넘어갈란가, 그것도 궁금하고. 예, 우리 시청자께서 설정하신 목표가가 2만 원이신가요? 예. 예, 투자하시는 기간은 길고 짧고 상관이 없다고 보시고요. 아니요, 그거는 단타로 들어갔는데. 아, 좀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그러면 단기로 카프로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손절가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최명건 의원님. 예,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17,000원권에서 16,000원권 사이에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주가의 상승이 조금 더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증시의 변화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화학업종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없는 상태고, 이것은 사실 화학업종뿐만이 아니라 전체 업종들 대부분이 다 지금 시장 자체가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당장 주가가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상승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저항을 자꾸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의 제한을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주가를 바로 그냥 고점 높은 자리까지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돌파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계속해서 그 전략을 바꿔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보셨을 때 18,000원 정도가 역시 저항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를 못 넘어서게 되면은 이번에도 역시 지수 자체도 상승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카프로도 바닥에서 완전 최저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000원에서 18,300원 정도의 주가 진행을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넘어가면은 원하시는 목표가인 2만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가격대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 또 다시 내려왔을 때 16,000원 초반권에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반등 포인트를 좀 잡기 시작하면은 사실 내려갈 때는 좀 매수가 겁이 나서 못 하다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매수를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는데요. 지금 증시 자체가 오르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해서 추가로 수익을 얻을 만큼 에너지가 강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저가를 예상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정을 주고 처음 돌아서는 타이밍에 공략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하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프로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완전히 저점을 이탈할 때만 손절가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예.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15,500원입니다. 근데 뭐 살짝 건드는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는 손절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예 그날 시초가부터 작정하고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할 때, 그래서 시초가부터 그 가격을 깨고 내려갈 때 이럴 때만 손절매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요. 카프로는 18,000원 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그때쯤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또 봐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문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모직이 들어와 있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3.5%나 급등을 했는데요. 제일모직 사신 분은 0810님이신데 사신 가격이 98,000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깔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3에서 4% 정도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네, 예. 제가 제일모직은 지난주 시간에 와가지고 또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제일모직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차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작은 밴드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의 자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재료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엔터주의 그 YG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또 제일모직과 함께 내년 합작 회사를 만든다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때부터는 10대와 20대를 주목한 그 글로벌 영패션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최대 패션 업계이지만 글로벌 자체 브랜드가 없는 지금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좀 키울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98,000원이시라면 현재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일단 11만 원 수준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사업에 대한 이런 다각화 시도와 그리고 또 시장이 또 많이 이제 경기가 많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이런 모멘텀과 또 상승 탄력을 받아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뭐 내년 초반까지 2013년 뭐 1월 1분기까지 일단 본다면은 주가는 한 13만 원 수준까지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11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모직 봤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을 16,750원에 사셨어요.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우 97님께서도 역시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위원님.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뭄이라든지 또 곡물 생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롭게 다시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파를 하는 수준의 진행은 아닙니다만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쨌든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대응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를 하신다면은 일단은 조정을 좀 기다리셔서 9,000원 아래선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그렇게 매수를 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고 기존 물량만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제 판단에는 사실 우리 투자자께서 16,000원 아래로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사실 이전 저점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약세를 타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험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이야 뭐 지나온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바닥이 좀 탈출하려는 조짐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은 반전을 좀 기다리셨다가 반전이 좀 나왔을 때 11,000원권 정도에서 일부러 좀 줄이는 그런 대응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남해화학은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하셨는데요. 9,000원 밑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좀 담았다가 매수 단가를 낮춰서 조금씩 팔고 나오시면 그래도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해화학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CJ 대한통운요. CJ 대한통운이요? 네,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0만 5천 원에 예, 10%입니다. 10만 5천 원에 사셨으면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은데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8만 원 위쪽으로 올라왔네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한 1년 기다리면은 예.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비중이 10%시라고 하셨나요? 10%라고 하셨나요? 10%요. 10%요?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네요. 네, 예, 이유가 있을까요? 겁이 나서 더 못 사겠더라고요. 겁이 나셨어요. 네. 그래도 1년 동안 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CJ 대한통운 말고 다른 종목들도 포트에 담겨 계신가요? 예? 다른 종목들도 들고 계세요? 네, 예, 다른 종목들 수익은 좀 어떠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세요? 그럼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CJ 대한통운인가요? 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1년 정도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양순모 전문위원께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대응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순모 위원님. 네, 우선은 10만 5천 원대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가장 저점까지 빠졌던 자리가 한 6만 원이면은 한 마이너스 40% 상황에서도 좀 여유 있게 좀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미처 손절가 구간 손절 대응을 일단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단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공포 구간에서 일단 주가의 그 펀더멘탈을 보면은 기다린 만큼에 대한 지급 부분이 주가 상승에 좀 다시 힘을 내시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운수장비 업종부터 시작해서 운수창고 업종도 지금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그 화물 연내 파업으로 빚어진 그 물류 파동으로 육송 시장에서 그 선도 업체 위주의 개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바로 CJ 대한통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통주들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폭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이번 1년에 대한 그 시간을 둔다면 충분히 매수가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지금 10% 정도밖에 비중이 없으시더라면은 오히려 저는 여기서 평균 단가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현재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에는 오히려 수익 구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좀 조율하는 쪽에 대한 이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차트를 보면은 일봉상 차트의 흐름은요, 일단은 뭐 상향 조정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봉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저항 밴드권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가장 긍정적인 거는 기관 투자들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인 포커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105,000원까지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는 거는 좀 단기적인 좀 부담감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일단 단가 작업을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 구간은 한 75,000원 정도에 온다면은 지금 현재 10% 정도의 비중이 있으면은 오히려 저 여기 75,000원 자리에서 한 10%에 대한 비중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은 단가가 좀 많이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105,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한 물량은 한 95,000원 정도의 목표자를 잡으시고 95,000원에 대한 목표가가 왔을 때는 추가 매수 물량들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있던 그 본대 물량은 105,000 정도가 왔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들을 수익으로 좀 청산을 하면서 보면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도 문의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비아트론을 사신 분이 가격이요 15,10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10%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관악구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5,100원이니까 오늘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예,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흔히 선호하시는 패턴이고요. 주가 자체가 이제 차트 상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좀 쉽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뭐 이렇게 갔을 때 반등 포인트가 잘 잡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주가의 진행을 보면 항상 그 상승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점에서 반등 포인트가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정직하게 진행하는 종목들은 또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종목이 꼭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편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16,000원 정도 저항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상승이 더 나올 것인가, 안 그러면은 다시 하락을 해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또 기업의 내용이 많이 좋은 상태에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16,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매를 추가로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매도 타이밍을 잡고 다시 접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16,000원 돌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아트로는 일단은 1차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쌍방울 볼게요. 1,100원에 10%를 7670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선은 쌍방울 보면은 이전에 어떤 테마의 바람을 불어서 주가가 갑작스러운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주가가 그 고점 대비로부터 계속
몇 달간, 한 5개월 이상간 그 조정을 좀 보여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쌍방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중국 시장과 좀 연계되어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주가는 일단 뭐 대선 테마주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편입돼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재 가치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면은 저는 뭐 대략적으로 한 1,5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은 1,200원 수준대에서는 주가의 저항이 일단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1,200원 이하의 가격대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비중 한 10% 정도만 유지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또 지금 이번 내일부터 또 얘기 나올 게 있어요. 중국이 또 내수 부양책을 인해서 금리를 또 인하할 가능성이 또 있다. 지금 쌍방울도 중국 쪽에 계속해서 이제 매장들을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 수혜주로도 또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일단은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1,500원에 대한 목표가 하지만 일단 1,200원에 대한 저항 구간대가 있는 만큼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 확인하고 대응을 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또 일단 손절가도 확실히 좀 잡아놓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한 1,030원 정도 구간대에서 한번 보시고 1,030원을 이탈한다면 확실한 손절 대응 해주시고 그리고 1,200원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쌍방울은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진단해 주신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KT입니다. KT요. 예, KT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KT 33,000원에 예, 70%입니다. 33,000원에 70%요. 예,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예, 나눠서 몇 번 사셨어요? 작년에 제가 배당 전에 매수를 했고요. 예. 37,000원에 매수해가지고 올해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33,000원 내렸거든요. 아,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 예, 어떤 그런데 점에서 지금 KT가 지금 약간 올라왔는데 예. 힘이 너무 없고 여기서 제가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뭐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배당까지 가서 끝까지 배당을 타야 되는지 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렇게 좀 시세 탄력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제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겨웠어요. 아, 그러세요? 예. KT 이제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좀 상승할 만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더 하든지 아니면 좀 잘라내고 다시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최병곤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예, 들어보시고요. 대응 잘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흔히 많이 그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왕이면은 좀 손해를 안 보고 안전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접하고 또 안정성이 높다라고 알려진 기업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양면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기업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변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주식 자체의 투자 목적이 고수익을 위한 부분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좀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또 좀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투자 성과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너무 좀 안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보수적인 종목으로 갔을 경우에는 변동성도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 주가가 움직일까 말까 하는 형태의 진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잃어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별로 재미를 못 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도 그런 케이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애초에 조금은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지금 매수가 잘 들어오면서도 상승을 막 좀 과감하게 해주는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편이 오히려 낫고요. 거기서 또 트레이딩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기만 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업은 분명히 안정성도 높고 돈을 많이 법니다. 하지만은 주식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요,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뭔가 큰 변화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주가의 상승이 제일 높게 나오고 우리 주식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통신주들은 이미 그 어느 정도 국내에서의 기반은 다 다져놓은 상태고 거기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굳이 트레이딩을 해가면서까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차라리 추가 반등이 좀 더 나오면은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셔서 크게 손실 안 보고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도를 하셔서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진행이 좀 더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성장성이 더 좋은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덩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요건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률이 제일 좋거든요. 일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의 어떤 그 매출 구조나 뭐 특히 이제 가전제품을 판다든가 아니면은 또 반도체만을 생산한다든가 이런 구조만 갔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언제나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에서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스마트폰이라는 이런 큰 상승의 모멘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140만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종목, 좀 더 탄력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KT 오랜 기간 들고 계시면서 매수가를 상당 부분 낮추셨는데요. 그러니까 배당받기 위해서 연말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파는 게 맞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배당 받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그 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들이 많은 금액을 운용할 때 쓰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좀 안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메타바이오 매드 보겠습니다. 3,11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50%로 적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0519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일단 메타바이오 매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의료기기를 좀 관심 있게 관련 업종들과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작년 2011년 5월달경부터 메타바이오 매드와 또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또 뷰웍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요,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한번 강하게 튀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메타바이오도 보면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의료기기 쪽이나 혹은 지금 바이오 관련주 업종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놓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이번 갤럭시 3에 헬스케어 관련 그 서비스를 같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돌면서 이게 관련 업종들이 또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메타바이오매드의 일단은 자리를 보면은 일단 좀 워낙에 그 이전 거래량 대비 좀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승 탄력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좀 증가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여질 만한 이런 성장성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놓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시는 거는 저도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현재 비중이 50% 정도이시라면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한 비중 한 20% 정도까지만 좀 축소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3,500원 정도까지만 이게 짧게 좀 건드리시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테마성과 그리고 좀 성장성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저평가 종목들이 많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런 우량 업종들도 한 번씩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선택을 잘못한 건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고 한 20% 정도로 줄여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바이넥스입니다.
단기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매수가를 7,240원 적으셨고요. 비중 30% 있으시다고 합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하셨네요. 자, 우리 투자자께서도 투자 잘못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높게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 높게 사시고는 일단 단기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선 주가가 5,100원대에서부터 올라온 게 상당한데 그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서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잡으신 건데 이미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씩 꺾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투자에서 약간 부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 흔히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가가 이때까지 올라온 것보다도 지금 최근의 모습이 견조하다면은 거기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따라 붙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는 아무래도 장이 약해져 버리거나 종목이 약해져 버릴 경우에 대단히 취약한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형태를 차라리 조금 참으셨다가 조정을 오히려 많이 줘버리고 쑥 빠져버리는 형태의 타이밍에서 거기서 공략을 하셨다면 오히려 수익은 쉽게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목표가도 별로 높게 안 잡아도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짧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요. 일단은 주가가 만약에 6,7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은 조금 더 깊은 조정,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도 시간적으로 좀 조정을 질질 끌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깨면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7,400원을 못 넘고 자꾸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400원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반등 포인트를 잡으면은 7,400원에서 500원 정도를 우선 단기 목표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6,000원대 초반권이나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은 주가가 좀 내려오든 말든 상관없이 중기적인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한 8,000원 선까지도 목표를 추가로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현재 매수가가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가는 7,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6,600원이나 6,7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네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네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봐드릴까요? 예, 크루셜텍이요. 크루셜텍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1,400원에 예, 20% 샀어요. 1,400원에 사셨어요? 예,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나요? 몇 달 됐죠. 아, 몇 달 되셨어요? 예,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요, 8,650원입니다. 예. 예, 그래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요. 걱정 많으시죠?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게 전에는 좀 잘 올라서 예. 수익을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샀는데 지금은 너무 자꾸 바닥을 치네요. 아, 한번 수익을 보셨던 종목이에요? 예. 예, 그때는 수익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몇 %나? 그때는 한 10%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지금 예. 10%보다 더 손실 보고 계신 거죠? 그럼요. 예. 한 안타까운데요. 20% 손실 보고 예. 어떻게 크루셜텍은 단기로 보고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물리신 건가요?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시청자님? 예. 원래 단기 좋아하거든요. 아, 예.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들고 가시게 된 거고요. 그러면 크루셜텍을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대에 언제쯤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승무 의원님. 네, 우선은 크루셜 때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신다면은 좀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오히려 여기서 한 번 더 매매 타이밍을 한번 가져보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크루셜텍을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루셜텍이 상장했을 때 당시 2010년도 거의 한 7월 정도 경이 될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휴대폰 업계에 대한 이런 다변화와 또 성장 지수성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갤럭시와 또 아이폰에 대한 이런 수혜주들이 나오면서 중저가폰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폰, TV 이런 휴대폰 업체도 다변화성으로 수익성을 좀 배분을 한 이후에 또 주가가 2011년도 이후 고점을 찍은 이후로부터 주가 계속해서 고점 대비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런 하향 추세를 좀 그리고내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였던 것이 그리고 이번 연도에 들어서 주가가 계속 빠졌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주가가 이제 적자로 일단 전환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그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막을 보면은 주 거래처인 RIM이 그 실적 부진과 또 재고 조정이 좀 겹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 한 20% 정도가 좀 축소되면서 적자로 일단 찍혀 나온 겁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크루셜텍을 보면은 지금 다중바닥을 만들어낸 이후에 또 여기에 또 스마트폰, TV와 또 새로운 다각화에 대한 이런 변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이런 여부는 일단은 뭐 다각화로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시킨다는 건데, 자, 지금 뭐 스마트 TV에 대한 이런 셋톱박스, 뭐 다음 TV라든지 뭐 판매 호조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차츰차츰 이제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 자리를 또 잡아낸다면은 지금 매수가 자리까지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면은 8,500원 자리에서 그냥 딱 잡으시고 한번 버텨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500원 정도의 자리를 한 번 더 준다면은 이쪽 자리에서 현재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매수 단가인 1,400원보다는 단가를 한 9,500원 이하 혹은 9,000원 이하의 단가로 맞추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면 8,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9,000원 수준에 오면은 또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 매도하시고, 그리고 9,500원 구간이 왔을 때는 추가 매수했던 물량 전량 다 매도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가지고 왔을 때 1,400원은 충분히 주가 펀더멘털을 보면은 만원 수준대는 좀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원 수준대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왔을 때 손실 구간이 이제 계단 이제 손실을 이제 만회했구나라고 일단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평균 단가를 이렇게 조절해서 그 가격대에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한번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님 크루셜텍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면요. 지금 자리 또는 8,500원 선에서 추가로 매수하셨다가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는 진단이셨고요. 자, 이제 문자 보겠습니다. S오일 볼게요. S오일을 사신 분 94,000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쯤이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 화학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이제 바닥을 좀 짚는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증시 자체가 지수를 반등시켰을 뿐이지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거나 좀 더 강하게 올라왔어야 바닥을 잡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끊어버리시고 다시 저점 공략을 하시는 편이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S오일 같은 경우는 저점을 9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9만원을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가격대를 계속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요번에 반전이 더 안 나오고 만약에 밀린다면은 위에서 끊어버리고 9만원 정도에서 사고, 아니면은 뭐 밑에 가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확실하게 돌파를 하려면은 97,000원에서 98,000원을 넘어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테라세미콘 봅니다. 테라세미콘을 33,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지금 15%인데 10% 정도를 추가 매수해도 좋을지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654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종목은 매수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33,000원대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냥 33,000원 가격대에 왔을 때 그냥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새롭게 접근을 하실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잡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지금 주가의 위치를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자면은 31,000원대까지 평균 단가를 바꾸셔야 됩니다. 33,000원대는 지금 주가의 어느 고점 위치 밴드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종목인데 36,000원을 돌파를 해줄 만한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뭐 사업에 대한 다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3,100원에 그 3,300원 매수가에 오면은 그냥 전량 청산하시고 다시 31,000원대에 왔을 때 다시 매수, 다시 33,000원대에서 매도, 이런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쪽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호남 석유 봐드릴게요. 호남 석유 매수가가요, 24만 9,500원이시고, 비중을 적지 않으셨고 몇 주 들고 계시다고 적으셨네요. 손절 및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7758님의 종목이에요. 지금 호남석유도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S-오일하고 똑같은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이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을 짚고 그 다음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고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종목들이 상승 초입을 그려줄 만큼 강하게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내려와서 옆으로 기기치에 갈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수익 면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간다든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더 돌파가 안 나오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고 밑에 가서 다시 재접근을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히 내일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 흐름을 만들어낸다면은 26만 원의 저항 라인을 뚫고 가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이 더 안 나오면 매도 이후에 차후에 이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만 원권 정도에서 재매수를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26만 원권 정도의 저항 라인을 뚫고 가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은 대응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 다 봐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열리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를 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 또 양순모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